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요,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256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만 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5문제 이상은 이 파트에서 맞히니까요. 이렇게만 딱 정리하십시오. 확대해서 보지 마세요. 이 부분 특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 절차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은요, 개발 사업은 개발을 위한 어떤 방향 설정, 개발 계획을 수립을 먼저 하게 되어 있다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개발할 장소,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합니다. 이 숫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할 자를 또 결정을 한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들이 이게 요 구역을 계획에 맞게 해서 조성한다, 설계한다 해서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또 표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 세울 때부터 이 사업이 환지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진 사업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조성되어진 이 땅을 바꾸어준다. 환지 계획 이것을 작성한다. 합니다. 이 작성이 딱 되어지고 이것이 인가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일단은 먼저 환지 받을 곳이 어떻습니까? 라고 공사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사 완료 공고할 것이고 이 공사 완료 공고가 딱 끝이 나서 의견 다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이 검사가 끝이 나면 이제 검사권자가 이제 공사 완료 공고가 아니고 뭡니까 이 사회 시행자가 이제 환지해 줍니다 라고 하는 처분을 곧 배워줍니다. 환지 처분해 줍니다. 환지해 줍니다 라는 처분 이것을 이제 통지하고 공고하면 사업은 끝이 나고 이제 등기 촉탁을 해서 정리해 준다 이렇게 딱 흘러갑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환지 사업할 때 환지 계획서에 보니까요, 받을 환지 명세가 다 이미 나와 있다 했습니다. 받을 자기들 위치, 환지 받을 명세가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어디에 내 땅이 생긴다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옛날 땅이었지만 나의 땅이 원래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갑이라는 분이 이쪽에 소유한 땅이었는데 개발 사업이 딱 끝난 다음에 멋진 환지 공사 끝나서 이제 사업이 딱 완료가 딱 되어지면 받을 그 위치가 내가 받을 위치는요. 원래는 이쪽 편에 있는 위치였지만 나는 저기 이쪽에 갑의 환지 명세 이렇게 딱 결정이 딱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간다. 합니다. 가요. 근데 나의 땅이 이쪽이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만약에 공사를 막 합니다. 공사하고 원래 원칙은요. 이 나와 있는 이 환지 명세에는 공사 다 끝이 난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업을 완료할 때 보시면 각종 도로 만들고 공원 설치하고 막 합니다.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건물 지으면 도로 망치고 하수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받을 환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공사를 한과 동시에 당신 받을 그쪽 가서 땅을 먼저 좀 쓰세요 라는 처분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역시 수용사업이면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해서 이미 선부장을 쳤으면 받을 곳에 먼저 이용할 수 있다와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위치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받은 것처럼 먼저 가서 이용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긴요, 요 옛날 갑은 이쪽 땅에다가 자기의 처분권, 수익권, 소유권이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요 사용 수익권, 사용하고 수익 올린다, 이용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 두 가지 권리 가운데서 처분권, 소유권은 계속 종전 토지에 머물러 있지만 여기 있는 사용권, 사용 수익권 요것만 일로 가서 이용하세요. 이렇게 처분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당연 처분이 아니고 받을고 환지 명세로 먼저 환지가 된 것처럼 이미 먼저 예정을 해 줄 테니까 이 환지 받을 그 장소에 가서 여기 사용만 먼저 하세요. 이 권리만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요, 처분권은 놔두고 일로 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옛날 주인 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보시면 여기에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또 보시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얼이 요 갑이 이 사용권을 가지고 넘어오면 얼은 이제 사용 못하게 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요 환지 예정지 받을 요 갑의 그 땅의 옛날 주인 이 얼은요, 이제 이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고 사용 못하게 됩니다. 방해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쪽에서 요 갑이 사용권을 가지고 간 이상 옛날 이 땅은 이제 사용 못하고 비워주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된다. 해서 요 사용권이 딱 넘어가면 이쪽에 쓸 수 있고 이쪽은 못 쓴다. 그런데 이 땅의 옛 주인 요 얼은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방해하지 못한다. 바로 이 법입니다. 어차피 주어질 그 환지 위치에 미리 환지가 되어진 것처럼 예정 처분을 해주면 이 땅에 된 것처럼 먼저 쓸 수만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소유권, 처분권은 한참 뒤에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날 처분권이 넘어오지만 먼저 요 사용권만 먼저 가서 보내서 쓰게 해준다랍니다. 또요, 만약에 요 갑 밑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 밑에 임차인이 여기에 이용하고 있다. 임차인도 같이 가세요. 임차인도 같이 갈 것을 이렇게 아울러서 같이 임차인도 같이 보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요쪽은 참 좋았지만 이쪽은 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처분을 한 그때부터 60일 안에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임대료 좀 낮추자. 같이 권리에 대해서 정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대응해서 여기 원래 주인 땅, 갑은요, 그러면 당신 나가세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세요. 시행자는 필요할 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거 할 수 있다. 되죠. 할 수 있다. 이 의미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같이 아울러 함께 지정을 해야 된다. 임차권자도 같이 가서 보내서 쓰게 해야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낼 때는 임차인 같이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오른편 가시면요, 요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방갈로스 3번의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효력 참 중요해요. 1번 딱 보시면 사용 수익권의 이전이죠. 처분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사용 수익권만 넘어간다. 이것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 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되죠? 그리고 그 대신 일로 행사를 한 이상 옛날 이 땅은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이제 방갈로 1번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근데 보내고 싶은데 이쪽에 방해물이 있다. 방해물이 있으면 방해물을 좀 이전에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보낼 때 방해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에 사용 수익할 따로 한 달 뒤에 해서 이렇게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이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수인하면은요, 환지 예정지 이 땅의 옛주인 이 사람은요, 방해하지 못하고 수인, 쓰게 해야 된다. 자기는 사용 못한다. 이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만약에요, 이쪽입니다. 채비지입니다. 이쪽이 채비지다. 이 채비지가 결정이 되어진 그곳입니다. 채비지. 이 채비지는 어차피 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 땅은 시행자들이 이 땅의 어떤 처분을 통해서 어떤 발생 수익을 통해서 비용 충당한다 하니까요. 채비지 용도로 지정이 딱 되어지면 이 땅 전체에 대해서 시행자한테 보시면 사용 수익권도 물론이요, 팔소에 있는 권리 처분권도 같이 넘어간다. 보통은요, 사용 수익권만 요것만 넘어가는데요. 근데 채비지 용도 지정이 딱 되어지면 팔소에 있는 권리 처분권도 같이 발생이 되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용 수익권만, 근데 채비지 용도로 지정이 되어진 장소는 처분권도 같이 아울러서 같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 채비지 용도의 이 옛날 땅 주인들은요, 처분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임차인이 같이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요 지정 처분 60일 안에 권리에 정감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더해서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이제 관로 5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효과 요것이 시험에 잘 뜨니까요. 1, 2, 3, 4, 5, 6, 5번 요것을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에 방갈로 4번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고 이렇게 해서 미리 사전에 한지 받을 그 땅에 대해서 미리 지정 처분을 해준 것처럼 해가지고 먼저 쓰게만 해주는 권리를 되겠다. 이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 사업일 때도 보시면 분양되어진 그 땅에 대해서 조성 사용 검사 전에 준공 검사 전에 사용 허가, 또 이것도 보시면 준공 검사 공사 완료 공고 전에 먼저 쓰게 해준다. 그래서 대지 조성할 때 아울러 같이 해당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 받을 땅에 대해서 건물 짓기에 같이 해준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기까지 그 토지에 대한 권리, 소유권은요, 한참 뒤에 넘어오지만 일단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만 먼저,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만 먼저 부여해준다. 바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기타 환지 방식 사업을 위한 조치가 딱 나와 있죠. 보시면, 자, 1번은 이겁니다. 사용 수익의 정지 딱 되어 있죠. 이건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 이제 환지를 합니다.
때 환지에 포함이 되어진 자는요, 요 처분을 통해서 먼저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예 처음부터 환지에서 제외당한 자가 있습니다. 청산당했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싫다 또는요, 너무 작았어.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요, 너무 작은 필지에서 강제 제외, 강제 부지정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땅을 비우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 가야 돼요. 근데 일단 환지 부지정 처분해서 청산금은 지급했다 할지라도 이사갈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시간 두고 이제 나가세요. 이렇게 통지해 준다라는 말이 바로 방갈로 1번에 있는 상입니다. 환지에서 제외되신 분들 나가세요. 이 말을 30일 이상 시간 두고 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 더 보시고요. 이제 그분들이 땅을 피우고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서 이제 주인이 얻게 되는 그 땅은요, 시행자가 관리해 준다. 라는 말도 방갈로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방갈로 3번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장애물 중에 이전 제거 보이죠. 장애물의 이전 제거다. 이건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보니까 그 땅에 뭐냐, 무단 청거에서 살고 있는 불법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뭐냐면요, 환지 사업을 할 때 이 환지를 해주고 싶은데 무단 청거하는 불법 건축물이나 기타 거기 거주하는 분이 있다 할 때 정리한다,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불법 방해물을 제거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또 종전 토지에 관한 사용식을 정식할 경우에 N은요, 필요할 때는 개발구역에 있는 그 건축물 등등등을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불법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할더라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불법 점거하고는 불법 무단 점거자를 이제 제거할 때도 마음대로 못한다 해서 누구한테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고 나서 불법 장애물 정리하세요. 이 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불법 장애물 제거할 때 제거 허가는요, 비행정청 시행자일 때 하나 것인데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또 체크하시고요. 자, 또 이런 절차가 있다 할 때, 날 안 좋을 때, 추울 때 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비 올 때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또 동절기 겨울에 내보내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 좋을 때라. 이 말 되겠습니다. 밤에 하지 말고 낮에 가서 얘기할 것이고, 또 날 좋을 때 하라. 이 의미만 이해하십시오. 뭐, 집에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또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요. 26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딱 보세요. 그런데 그 불법 어떤 장애물 등이 뭐냐? 창고도 아니고, 물건 쌓아둔 것도 아니고요. 뭐냐?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 있죠. 옛날 뭐 낡은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 참 많습니다. 이같이 주거용 불법 건축물일 때는요, 적어도 2개월 이상 시간 두고 천천히 내어 보내세요. 라는 말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컬러 3번에 이제 만약에 장애물을 이전 제거할 때 보시면 그 손실 어떤 보상을 지급하는데 안 받을 때 공탁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시험에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넘어가시고 이제 오른편에 4번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딱 되었다 할 때 마지막 완료되는 절차가 이제 쭉 나올 것입니다. 보십니다. 환지 처분. 이런 것이 이 사업의 마지막 절차인데 고진의 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 환지 처분이란 무엇이냐 딱 되죠. 환처분. 요건 이제 사업이 다 끝이 났으면 종전 토지에 가름해서 환지에다가 소유권을 부여하는 처분을 할 것이고, 또 그 종전 토지와 받을 그 환지의 차익분에 대해서 청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요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완성이 딱 되어지면 공사 완료 공고한다 해가지고 이때는요, 우리 이 사업에 참여한자들의 의견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신들 받을 환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공사 완료 공고를 먼저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나온 의견 다 취합해서 반영해서 이제 조치를 딱 취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준공 검사를 받는다 되어 있고요. 검사가 딱 끝이 나면 환지 처분을 공고한다 딱 되어 있죠. 해서 이 공사 완료 공고를 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공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지 처분 공고를 한다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 사업을요, 지정권자, 즉 시도지사, 대도시 등이 사업 시행할 때는요, 공사 완료 공고하고 나서 바로 그냥 검사받지 않습니다. 그 시도지사, 대도시, 즉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일 때만 검사받고요,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가 공사하면 바로 일로 탁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환지처분 공고라는 것은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또는요 지정권자가 시행할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통지하고 공고한다. 이렇게 딱 흘러갑니다. 60일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 3번과 4번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금 다 환지 처분입니다. 요 환지 처분을 딱 했어요.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자 통지하고 공고를 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이것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이 환지 처분이라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공고했어요. 공고를 딱 했다. 합니다. 통지도 물론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요 공고를 딱 하면 요 다음 날입니다. 공고일 다음 날, 요 공고일 다음 날부터 보시면요,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이런 말 딱 씁니다. 또요, 자, 청산금이 확정이 딱 되어서 청산 절차를 개시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하면 그 다음 날,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청산금이 확정이 된다. 이 말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콜대 이전 소멸 딱 나와 있죠. 자, 일단은 먼저, 자, 일단 효과입니다. 효과를 한 장을 딱 뒤에 볼게요. 그 한 장 뒤에 앞에 봅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반갈로 3분의 1 효과 보시면 콜대 이전과 소멸 딱 되어 있죠. 환지 계획서 정한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비록 토지는 토지 부담률 감보 때문에 더 준다 할지라도, 종전 토지에 붙어 있던 각종 어떤 소유권, 또 기타 각종 어떤 권리들, 붙은 채로 넘어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뿐 아니고 저당권, 무슨 임차권, 무슨 전세권, 각종 어떤 압류권 다 붙은 채로 넘어온다. 그래서 면적은 줄지만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모든 것이 딸려서 넘어온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거기에 다 포함되고요. 또 이미 환지에서 제외당해서 청산되어진 그 토지는요 아직 흔적이 남아있어. 청산당했지만 옛 주인의 흔적, 소유권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환지처분 공고한 날 24시에 싹 없어진다. 라는 말 또 이어서 나와있죠. 이것도 보십시오. 근데 제일 밑에 갈로 입어립니다. 다 넘어오는데 넘어오지 않는 예외 또 있다. 넘어오지 않는 것도 있다. 라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자, 보시면 여기 다 딸려서 넘어옵니다. 다 넘어요. 이거 다 넘어올 것인데 넘어옵니다. 그런데요. 요 토지에 전속되어져 있는 권리입니다. 요 토지의 위치 때문에 붙어 있는 권리가 있다. 합니다. 여기입니다. 종전 토지에 전속되어져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요. 어떤 행정상 어떤 처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판상 어떤 결정이 되어진 처분은 이것은 넘어오지 않는답니다. 이건요, 요 토지가 뭐냐 하니까 요 인근에 있는 어떤 우량 농지의 어떤 보호라든지 어떤 섭지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요 일대 전체에 보니까 자, 이용금지 가처분, 이용금지 무슨 가처분이란 법원의 결정이 딱 되어 있다. 그다음에요, 계속 요쪽 주변에 어떤 보호에서 요쪽만 계속 남아 있는 것이지 요 토지에 붙은 것이 일로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요 토지에 딱 전속하는 요 인근의 어떤 보호를 위한 재판상 결정 처분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요, 요쪽 지역에 뭐냐? 이쪽 지역이 거린벨트 개발 제한구이다. 행정상 처분입니다. 일때도 계속 여기가 거린벨트지 일로 넘어오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상 또는요, 재판상 그 토지 위치에 전속되어져 있는 권리는 넘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요 인근의 토지에 출입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지역권. 요 지역권 또 보시면 이익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남아있다. 넘어오지 않는다. 겁니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 결정. 또 요 지역권, 요 세 개는 넘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요 사업을 통해서 요 지역권에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오는데 넘어오지 않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보시고,
또 있죠. 거기 262페이지에 관료 3번에 소유권 지당권 몽땅 넘어온다 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와 같은 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입니다. 채비지와 보리지나 채비지 보리지. 자, 채비지도 넘어옵니다. 다 넘어요. 넘어오는데요.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날 되면 채비지는 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날 사업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이전 딱 되어집니다. 자, 또요, 보류지는 말입니다. 요 한지 계획서 정한 그 목적을 인정, 이 계획서, 한지 계획서 정하고 있는 그대로 이전되어집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겠죠. 무슨 뭐 파출소 부지다. 라고 하면요, 이것은 이제 경찰청한테 이것이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소방서 부지다. 라고 할 때는요, 뭐 시도지사한테 넘어갑니다. 이같이 각기 그 목적에 정한 바대로 이전이 딱 되어진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채비지는 이 경비 충당을 위해서 처분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미 요 땅이 처분이 다 되었다라고 합니다. 되었어요. 그러면요, 요 처분이 이미 되었으면 요 땅에 소유권을 취득하신 요 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때 소유권이 이전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4번에 1번에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채비지 보리지 처분이라는 것은요,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끝에 제일 밑에 관로 5번 갑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넘어가 보니까 요것도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할 때 보시면요, 이 임차권자가 딸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라 하면요, 자기의 어떤 용의권에 대해서 각종 어떤 권리 조정을 또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역시 60일 내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료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상대방은요, 권리의 포기 등의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 또 이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60일만 딱 해주십시오. 60일. 자, 그래서 쭉 그냥 넘어가세요. 권리에 정감 청구하면 반대로 권리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 또 여기서 나와 있죠. 그래서 큰 행간의 의의만 파가시고 상세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환지 등기 보세요. 참, 여러분 혹시나 263페이지에 권리 포기 등에서 보시면 그 니은과 디귿 이걸 딱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뭐냐면요, 자, 용의권자가 임차료를 추출이자 이렇게 하니까 그 땅 주인이 그냥 권리 포기를 하고서 계약 해지합니다. 그러면요, 그럼 내 돈 달라, 이사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요건요,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권리 포기에 따른 상대방은요, 내 돈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이때는요, 사업 시행자, 추업 측에게 요것을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업이 대신 지급하고요, 나중에 땅 주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도 이제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니은 디귿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쫙 되어지고요. 이제 환지 등기합니다. 깔끔하게 이제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딱 되었지만 깔끔한 등기를 위해서 이제 14일 안에 환지 촉탁 등기에서 정리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는 타 등기는 일치할 수 없다. 이것이 또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혹시나 그 이전에 발생이 되어진 확정 일자 있는 그 서류로 내용이 확인 딱 되어지면 타등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예외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14일입니다. 이것이 정비법 가시면 바로 지체 없이인데 일단 14일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청산합니다. 요건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어떤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또 청산하는 또 과정이 또 등장을 하네요. 자, 청산금은 종전에 있던 토지나 건물과 받을급 환지와의 그 과부적 차이금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청산금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 딱 나옵니다. 청산금은요, 확정되기 전에 먼저 청산금을요, 결정을 먼저 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확정이 딱 되어집니다. 자, 청산금의 결정은요, 환지 처분 공고할 때입니다. 환지 처분 할 때 그때 결정은 딱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시면 이제 확정이 딱 된다랍니다. 그래서 확정이 딱 되어지면 번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계속 얘기해서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할증한다. 하지만요, 그 다음날 되면 확정이 딱 되어서 이제 확정이 돼서 청산금에 대해서 어떤 징수를 하거나 또는요, 교부하는 절차를 또 밟게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할 때 안 낸다면요,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요, 이것을 시군구한테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이 경우도 민간에서 징수를 의뢰하면요, 4% 지급을 해야 됩니다. 4%. 자, 교부합니다. 안 받습니다. 안 받아. 공탁을 딱 걸고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징수, 강제징수, 교부 안 받으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징수와 교부할 권리는요, 요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진 이때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요,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소멸시효에 또 걸린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확정은 그 다음 날인데 결정 그 앞에 할 때 결정한다 하고요. 그런데 이미 환지 부지정되어서 이미 돈 받고 나가신 분은 그 돈 줄 때 환지에서 제외당한 분은 청산금 지급할 때 그때 결정하되 다음날 확정된다. 이미 지급했지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확정이 딱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차익분에 대해서 또 징수 또 교환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청산금 결정 시한, 방글로 4번 딱 보시면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한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또는 너무 직권 청산 당하신 분은 그 교부할 때 결정할 수 있다. 한번 보시고 또 5분 보시면 그 다음날 확정이 딱 되어진다. 확정이 딱 되어지면 6번처럼요. 징수와 교부를 딱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딱 가보시면 이제 8번에 강제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한테 또 9번에 공탁할 수 있다. 라는 말 또 8번 9번 이어서 나와 있고요. 또 10번에 소멸시효 걸린다. 5년간 행사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까지 8번 9번 10번 왼쪽에 4번 5번 이 사항들이 시험에 나올 사항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항이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이제 기타 보칙 등에서의 몇 가지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감가보상금입니다. 감가보상금이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요건요, 요 사업 시행은 누가 했느냐?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사업을 했어요. 민간 사업자가 아니고 행정청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 보시면 종전에 있던 토지가액 총액과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새롭게 신도시가 딱 바뀌었는데 이쪽 종전 토지가액 총액, 총액 금액하고요, 사업하기 전 금액하고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토지가액 총액을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를 딱 하니까요, 사업 시행하고 난 이후에 토지가액 총액이 더 작아진다. 작아지면요, 요 차익분에 대해서 보상을 따겠습니다. 보상이죠. 그래서 이 사업 시행 전에 토지가액 총액과 사업 시행하고 난 다음에 총액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사업 시행하고 난 이유가 더 줄었다. 받고 갈 때 그 차익분을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의 총액은 1천억짜리 땅인데 사업하고 나니까 여기서 800억이 되었다. 물경 200억이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요 200을 가지고 해당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한테 다 보상을 쫙 해줍니다. 그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사업시행자인데 사업시행 전 토지가액 총액에 비해서 사업시행가 더 줄어들었다 할 때 그 차익분을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요, 총액 대비 감소만 해줍니다. 만약에요, 전체 총액은 더 증가가 되었다. 합니다. 되어도 요 개별 토지들이 줄었다. 보상 안 해줍니다. 총액 대비 감소만 보상해 주지 개별 토지의 감소분은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총액 대비 감소분은 균등하게 보상을 쫙 해주지만 개별 개인들 받은 토지의 감소분은 보상 안 해준다. 총액 대비만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1천억이 수입 1천억짜리 땅이 이것이 2배가 딱 되었다 해도요, 어떤 갑이란 개인은 원래 1억짜리 땅인데 올해 사업 끝나니까 5천만 원 되었다 합니다. 근데 전체가 정액되었으면 개별 토지의 감소는 보상 안 해주고요, 총액 대비 감소만 보상해준다.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또 해주세요. 자, 넘어가시고요. 산출 방식도 한번 봐주세요. 자, 전체 토지가액 총액 분의 이제 시행 전 가액 총액 빼기 시행 후 가격 해서 자기들 옛날 개인들의 그 가액을 곱하기 해서 금액이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7절은 말입니다. 수용 방식에서의 마지막 사업 시행 절차 단계입니다. 수용 사업은요, 중공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공사하려 공간다 해서 요 제7절은 수용 파트의 마지막 사업 시행 절차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공사하려 공고 바로 위에 방글로 4번 보시면 완료되어진 부분에 대한 중공검사 이거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자, 요걸 하나 또 보시는데 제가 아까 말로써 계속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68페이지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가보시면
저희가 수용 사업일 때도 이 선분양을 친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이 안 나도 자기가 또 분양받은 땅이 다 나와 있다 해서 공사와 착공과 동시에 검사받기 전에 먼저 그 받을 그 땅에 대해서 먼저 사용허가 내어준다 라는 말이 제일 끝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토지의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 내어준다 라는 말도 거기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환지 파트에서의 환지 예정지와 같은 어떤 맥락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에 제 5파트입니다. 5파트에서요. 비용 부담 등 딱 나와 있죠. 이건 넘어가십시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뭘 보시느냐니까 273페이지 가시면 비용의 조달이라는 부분 보입니다. 비용의 조달 해서 1번 딱 보시면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이시죠? 요건요, 우리 시도나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안 되고요, 시도지사 또는 각종 시와 군수가 이제 개발 사업이 필요할 때에 어떤 그러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따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또 방금 3번 가시면 이 개발 사업을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코자 할 때는요 전체 도시 단위가 아니고 해당 그 환지 방식 사업들 그 구역들 별로 해서 특별하게 설치한다. 그래서 도시 단위가 아니고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방식 그 구역들 별로 특별하게 따로 설치한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다 하시고 그 재원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상이 하나 딱 보입니다. 그래서 274페이지 가보시면 도시개발채권 딱 보이죠. 이건 다 보십시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입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어떤 사업비용 충당과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개발뿐 아니고 이 도로 등 공사나 바로 시설채권, 비용 확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방장중에서 모든 점이 아닙니다. 시도지사건만이 발행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또 발행인의 승인 받습니다. 승인인데, 이 승인은요, 자 국장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승인 받는다. 하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오른편 딱 보시면요,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할 수 있다. 딱 보시고요. 그다음 발행 방법 보시면 요건요, 보시면 등록이나 또는 무기명 정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그다음에 상환기한은요, 상환기한은 이제 발행일로부터 해서 5년에서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로 정한다. 이것도 딱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 개발채권은 소멸시효 있습니다. 소멸시효. 그래서 원금은요, 상환 1부터 5년, 이자는 2년. 이거 참 처음에 잘 나왔던 상입니다. 그래서 다 보실 상이다. 그래서 지방자치 특히 시도에서 그들 시도에 필요한 각종 어떤 개발 사업에 관한 필요 비용과 도로 등 설치하는 도시공의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행자부한테 승인받아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할 때 요 소멸시효 원금 상환일부터 5년, 이자 2년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던 그런 어떤 파트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칙과 벌칙은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몽땅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부분만 잘 보시면요, 한 문제점 빼놓고는 다 거의 다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설명한 파트만 딱 보시고 반복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은요 6문제에서 5문제 꼭 맞히니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보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설명한 부분만 계속 반복을 계속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험의 적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면요, 여러분들 합격은 분명히 공법 때문에 합격 못했다는 그런 말 절대 안 넣을 수가 있으니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